건강한 삶 누구나 원하죠.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변화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신경을 써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처럼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방귀입니다. 맞아요. 그저 웃음거리나 불편한 상황의 원인인 줄 알았던 그 방귀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귀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양이나 냄새, 빈도가 갑자기 달라진다면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런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방귀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그 신호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건강을 지킬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방귀가 변화하는 이유, 나이 들매 변화와 소화 시스템. 50대에 들어서면서 신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위장 기능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게 되죠. 그로 인해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며 발효되고 가스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방귀의 빈도와 냄새가 달라지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장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유익균이 감소하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 결과로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되면 방귀뿐만 아니라 배변 습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보면 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 방귀 변화 세 가지 중요한 사례로 살펴보자. 사례 1. 52세 직장인의 급격한 방귀 증가. 이정민 씨는 52세의 직장인으로 최근 들어 방귀가 자주 발생하며 냄새도 불쾌한 정도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이정민 씨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정민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식이요법을 시작했고 몇 주 후에는 방귀의 빈도와 냄새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방귀의 변화는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 2. 60대 은퇴 후의 소화 문제. 박상철 씨는 60대에 은퇴한 후부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고 방귀를 자주 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불편함을 느꼈고 식사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위장 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더니 장의 운동성이 둔화되어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태였어요. 박 씨는 간단한 운동과 더불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소화를 돕는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방귀의 빈도와 불쾌한 냄새가 줄어들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몸에 맞는 건강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한 사례입니다. 사례 3. 48세 여성의 만성 방귀 문제와 그 해결법. 정미경 씨는 48세의 주부로 가정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방귀가 자주 발생하고 냄새가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상담한 결과 그녀의 경우 유당불내증과 장내가스가 생성되는 특정 식품에 대한 민감성이 문제였습니다. 의사는 미경 씨에게 유제품을 제외하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 식단을 한 달 동안 실천한 후 방귀의 빈도와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소화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식습관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방귀, 신체 변화의 중요한 경고 신호.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방귀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소화 시스템에 이상이 있거나 장내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방귀의 빈도와 냄새를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방귀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냄새가 불쾌하게 바뀌었다면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장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4.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 50대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귀와 같은 사소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변화에 대해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방귀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냄새가 이상해지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고 장의 균형이 맞춰져야 하며 그것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방귀의 변화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5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50대 이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귀라는 작은 신호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방귀와 장 건강,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 앞서 방귀의 빈도나 냄새 변화가 우리 몸의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방귀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유와 그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방귀의 원리와 소화 시스템의 관계. 방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대체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위와 장을 거쳐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음식물은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며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대부분 무색, 무취로 배출되지만 일부 특정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가스의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스의 주요 성분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위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포함된 성분들이 소화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발효되면서 방귀의 양이나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유제품에서 생성되는 가스는 냄새가 강하고, 식이섬유나 일부 당류의 콩류, 양파 등은 발효 과정에서 특정 가스를 생성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나이와 소화 시스템의 변화. 50대에 접어들면서 신체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감소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화 과정을 늦추고 장내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방귀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그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변하게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하고 유익균이 장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방귀의 빈도와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장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들. 그렇다면 50대 이후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들이 먹고 자라는 영양분이 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를 개선하고 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사람들이
방귀의 빈도와 불쾌한 냄새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소화효소와 건강한 식습관.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화효소가 포함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과도한 지방이나 고단백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보다는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장 건강에 좋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소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내 가스 배출을 돕고 장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결론. 방귀,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 방귀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의 변화, 특히 빈도나 냄새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이는 장내 불균형이나 소화 불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방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귀가 자주 나오거나 냄새가 강해진다면 장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건강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방귀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5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귀의 변화를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불편함이 계속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시작점이므로 방귀를 포함한 신체 신호들을 잘 살펴보며 건강을 유지해 나가세요.